이지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지스터도 저번에 말한 그 스트롱홀드처럼 한국에서 생산하고 개발되고 생산되는 기계고요. 이름처럼 되게 쉽게 로스팅이 가능한 머신입니다. 뭐 조작도 편리하게 돼 있고, 뭐 설치도 편리하고, 네, 사용법도 되게 편리하게 돼 있어서 이름처럼 정말 쉽게 로스팅이 가능한 기계고요. 특징은 일단 뭐 그냥 기본적인 반열풍 드럼식 로스터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좀 특이한 거는 뭐 드럼이 이제 스테인리스 드럼이라는 거, 주물 드럼과 다르게 열 전도율이 조금 낮은 스테인리스 드럼을 써서 내가 주는 화력에 즉각 반응하게 만들어져 있는 로스터입니다. 보시면 뭐 가스 게이지가 있고 뭐 이런 기본적인 기판들이 있어서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하면서 로스팅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LPG나 LNG 두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지스터의 장점은 그냥 전형적인 드럼형 로스터의 뭐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드럼이 스테인리스인 게 제 생각엔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화력을 주고 싶은 만큼 주면 열을 먹고, 빼고 싶은 만큼 빼면 열을 덜 먹고, 뭐 거기에서 오는 게 오히려 스테인리스 드럼의 장점인 것 같고, 가장 큰 장점은 요즘 로스팅은 이렇게 아티산이나 크롭스터를 보면서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 이런 로그 프로그램이 그래프만 그리는 게 아니라 로스팅 과정 중에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 바깥쪽에서 안쪽 내부의 상황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로스팅이 진행되는 그래프나 수치를 보면서 로스팅 내부의 상황을, 로스팅 과정 중의 상황을, 이게 지금 열을 더 필요로 하는지, 열이 과하게 들어가는지를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화력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요즘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건데, 그 아티산 프로그램을 이지스터는 무료로 그냥 바로 쓸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크롭스터는 뭐 연간 사용료라든지 뭐 인증비를 내긴 해야 되는데, 아티산은 그런 게 없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대신에 디테일하게 나오는 건 크롭스터가 훨씬 디테일하게 나와요. 근데 뭐 아티산으로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아티산도 상당히 무료 프로그램 치고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두 가지를 다 쓰고 있고, 네,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지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냥 노트북에 프로그램만 다운을 받고 이지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하게 돼 있어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스 로스팅을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모든 드럼형 로스터가 그런 것처럼 예열이 되게 중요해요. 뭐 처음부터 이제 로스터가 꺼져 있다가 켜졌을 때도 그렇고, 뭐 배치 간에 예열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 그러니까 예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열로 뭐 낮은 배기에 천천히 예열을 해줘야 돼요. 이게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드럼에 열을 먹이는 게 예열인데, 큰 화력으로 빨리 진행을 한다거나 배기가 많이 열려 있다거나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드럼의 온도가 아니에요. 뭐 더 과열이 됐다든지, 내가 생각하는 온도지만 뭐 공기만 데워져서 실질적 드럼의 열이 덜 가지고 있어서 뭐 그렇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예열을 잘못하면 첫 배치가 많은 분들이 첫 배치는 대부분 뭐 버리는 배치라든지 뭐 그냥 그것마저도 예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에어를 잘 해주시면 첫 배치에서 부족하게 된다거나 뭐 조금 더 처지는 로스팅 프로파일도 어느 정도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에어열 방법을 되게 잘 찾아주셔야 돼요. 어떤 로스터를 쓰든 간에, 주물이든 스테인리스든 뭐 기센이든 프로바시든 이지스든 다 똑같아요. 드럼형은 되게 천천히 낮은 배기 값에 되게 긴 시간 동안 로스팅을 해주는 게 에어를 해주는 게 좋고, 배치하고 배치 사이에도 연속 배치가 되게 하기는 생산량을 많이 뽑아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연속 배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연속 배치를 하게 되면 문제점은 드럼이 과열이 되게 돼요. 어느 정도 드럼이 식을 수 있는 텀이 없으면
텀이 없으면 드럼이 계속 로스팅을 진행하게 되면 계속 드럼이 열을 받기 때문에 과일에 대해서 배치가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계속 일관성이 없어지는 커피가 나오게, 같은 커피여도 계속 일관성이 없거나 맛이 동일하지 않게 나오게 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배치별로 시간을 어느 정도 시간을 주면서 다시 예열을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퀄리티냐 퀀터티냐는 뭐 로스터의 선택이니까 질이냐 양은 그 본인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가 180 커피 로스터에서 로스팅을 할 때는 충분한 배치 간의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요. 뭐 한 배치가 끝나면 어느 정도 식혔다가 다시 예열을 하는 방식으로 로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은 거나 뭐 큰 거나 로스팅할 때 다 동일하게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일관적인 로스팅 결과물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좀 줄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 대비 생산량은 줄게 되는데 그만큼 뭐 시간을 더 투자하더라도 보다 좋은 퀄리티의 커피를 뭐 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간단한 아티산 설정법에 대해서 뭐 다운로드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티산을 다운을 받을 사이트는 artisan-scope.org 이쪽에 들어가시면 아티산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인스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스톨 나우 요걸 들어가서 보시면 쭉 뭐 자기네가 뭐 버그 잡은 거나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뭐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뭐 맥용도 있고 윈도우용도 있고 대부분 뭐 맥이나 윈도우를 쓰시니까 뭐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쓰시는 걸로 받아서 다운받으면 뭐 G 파일로 다운이 받아질 텐데 압축을 풀고 이 셋업 파일이 나와요. 이 셋업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 뭐 윈도우 10은 바로 이게 그 드라이브를 잡는데 10이 아닌 그 밑에 버전들은 뭐 드라이브 설치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지스터 카페에 가시면 그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 제 노트북에 대해서 해상도가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해상도를 먼저 잡아보면 설정 커브스 들어가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해상도 설정하는 게 나와요. 이거를 제 컴퓨터에 맞게 60으로 잡고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보는 해상도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온도 센서 설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이지스터 같은 경우 온도 센서 설정을 들어가면 PID에 체크를 해주시고 후지 PXG, 후지 PXR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거를 2번, 밑에 거 1번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OK 누르시면 또 하나 창이 떠요. 시리얼 포트 설정을 해야 돼요. 통신 포트 설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통신 포트 번호는 어떻게 체크하냐? 여기서 제어판을 들어가시면 제어판 들어가셔서 하드웨어 장치 및 프린터 들어가셔서 요 FT232로 시작하는 USB 요게 이제 아티산 지금 여기에 있는 서버 드라이버고요.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와라 속성 들어가셔서 여기 하드웨어 들어가시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포트 번호가 나와요. 여기 COM3으로 되어 있잖아요. COM3으로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다시 아티산에 가서 내 거는 지금 COM3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COM3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통신 속도 바이트 크기는 그대로 두시고 페리티만 N으로 설정하시고 문장 끝부를 2로 설정하고 OK를 누르시면 설정이 되고 여기서 주는 신호를 로스터에서 주는 신호를 이제 노트북에서 어떻게 받냐 안 받냐 확인은 여기서 준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쪽에 온도가 뜨게 돼요. 온도가 뜨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끄고 이제 설정을 해야 되니까 설정을 해야 돼. 이제 설정을 할 때는 일단 이 그래프에 나오는 축들 X축, Y축에 대한 축들에 대한 설정을 할 거예요. 요거는 내 로스팅 스타일에 따라서 뭐 시간이나 보이는 온도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설정이 가능한데 최대한 그래프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보기 편하게 이제 설정 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설정을 뭐 이제 그냥 의미 없이 뭐 0도까지 보지도 않을 건데 0도부터 250도 뭐 ROR 값도 0에서 뭐 30 시간도 뭐 길게 보면 뭐 한 13분 로스팅을 한다 치면 보지도 않을 부분까지 설정을 해보면 이렇게 떠요. 디테일하게 보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래프가 내가 나오는 구간만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그래프 축에 들어가서 나는 로스팅을 대체적으로 10분 안에 끝내니 시간을 10분 정도로 하고 잠금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배치별로 계속 바뀌어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두시고 내가 로스팅 할 때 터닝 포인트가 80도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최대 상승률은 230도까지만 뭐 더 크게 보셔도 되는데 평소 요만큼 보이게 돼 있는 거고 ROR 값은 0도 밑으로는 안 보는 게 뭐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0도 밑으로 안 떨어지게 보시고 ROR 값은 내가 보면 상승률이 최대 25까지 나온다 하고 여기 이제 범례 위치가 있어요. 범례가 요 부분에 있는 건데 뭐 그래프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건데 요거의 위치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우측 중앙으로 놔야 로스팅 중에 이게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뭐 다른 위치에 있으면 걸리적거릴 때가 있는데 요 위치에 둬야 걸리적거리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깨끗해진 상태가 돼요. 그러면 보면 센서 읽는 간격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3초를 권장을 해요. 버그가 뭐 최소화 한 시간이 3초이기 때문에 3초로 설정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커브스에 들어가셔서 ROR은 ET 값, BT 값, 그러니까 에어 값, 빈 온도에 대한 ROR 값이 다 나오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상치는 뭐 굳이 안 켜도 되는 거라 꺼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필터에 들어가셔서 뭐 제한선들 이렇게 뜨는데 요 값에 따라서 민감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5 정도로 사용을 하시고 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다 하면 뭐 4나 3 정도 떨어뜨리셔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훨씬 더 많이 요동을 치게 될 건데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로스팅을 하셔야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손대도 되고 수치 계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아까 나온 것처럼 해상도만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커브스를 다 설정을 하셨으면 이벤트들에 들어가셔서 버튼, 미니 편집기, Show on BT 구간 표시들 다 체크를 해주시고 자동 투입 표시, 자동 배출 표시는 꺼주세요. 이걸 해놓으면 뭐 갑자기 뭐 온도가 떨어졌다고 자기가 체크가 되면 배출됐다고 표시가 되면서 로스팅이 끝나버리니까 요거는 꺼주시고 TP 표시, 뭐 Show Time to Guide 뭐 이런 거 다 해주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공기는 뭐 에어고 북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이제 드럼 내부의 온도를 해놓은 건데 이걸 영어를 뭐 번역기를 돌렸나 봐요. 외국에서 만든 건데 그래서 드럼을 북이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요거를 드럼 뭐 빈 온도 뭐 이렇게 해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네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벤트 세팅이 끝났고요. 다음 구간 설정은 들어가서 이거는 뭐 크게 뭐 없어요. 그냥 두시면 돼요. 뭐 건조 구간 이런 게 사람들이 맞아 이거 보면 로스팅 할 때 뭐 건조 구간 뭐 이런 걸 해놓으시는데 계속 건조해요. 투입하는 순간부터 배출 순간까지 건조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건조 뭐 따로 나눠서 로스팅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들어가셔서 뭐 시간 이런 거 나오고 썸머리를 띄워놓으면 로스팅이 끝나면 내가 넣어놓은 정보가 이쪽 부분에 뜨게 돼요. 일단은 꺼놓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설정 들어가셔서 통계 뭐 받고 그래프 축들은 아까 나온 거 요거고 다음은 색상은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내가 그래프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내 맘대로 바꿀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럼 테마는 뭐 아티산에서 뭐 제공하는 테마들이 있어요. 뭐 저는 이게 트와일라이트인가 미드나잇인가 그래요. 또 이게 좀 더 잘 보이더라고요. 클린은 하얀 배경에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하고 싶으신 대로 쓰시면 되고, 온도 설정은 섭씨로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돼 있는 게 희미하게 나오거든요. 섭씨 모드로 해놓고 언어는 한국어. 이게 코리안을 이걸 번역기를 돌리니까 한국의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들어가서 속성, 로스팅을 할 때 속성을 뭐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에 또 여기 불러왔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저장을 잘 해야 다음에 불러왔을 때 정확하게 보겠죠. 오늘 제가 좀 더 로스팅을 할 건데 3월 6일이고 콜롬비아 라미나 1.2kg를 로스팅 할 거예요. 이거는 저 보기 편하게 파일 명을 정하는 거고, 여기다 생두에다가 그냥 제가 오늘 진행할 프로파일을 써놓을 거예요. 200도까지 AR, 뭐 165도까지 쿨다운 AR, 다시 AR을 할 거고, 뭐 123, 뭐 이렇게 등등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스팅이 끝났을 때 뭐 특이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쭉 넣어주고, 이벤트는 로스팅이 끝나면 쭉 이벤트 내용이 적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나올 거고, 요거는 이제 내가 설정한 3초 단위로 되는 온도 변화율을 여기 이제 엑셀 파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걸 OK를 누르면 바뀌어요. 여기가 라미나 1.2로 그렇게 되고, 이제 뒤에다가 참고하고 싶은 프로파일을 불러올 때는 여기서 불러오기가 프로파일 배경으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이제 뒤에 이렇게 깔리는 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하는데 플레이백 드랍만 빼주세요. 요거가 돼 있으면 그 배출 온도가 되면 그냥 꺼져요. 그래서 요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깔린 상태에서 로스팅을 진행을 하면 이제 이게 쭉 뜨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뭐 아티산 설정법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아티산 설정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로그 프로그램은 이제는 필수인 것 같아요. 로그 프로그램 없이 로스팅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감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로 내가 하는 감을 수치화 시킨다고 보셔도 되고, 최대한 수치화 시키는 게 뭐 다음 배치나 뭐 혹시나 문제가 됐을 때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게 체크하는 게 가능하기 되기 때문에 꼭 로그 프로그램을 쓰셔서 데이터를 많이 남기셔야 돼요. 다양한 데이터를 남기시고 잘된 거나 못된 거나 뭐 잘된 거나 안 된 거나 잘 남기셔야 그만큼 빨리 이제 트러블 슈팅이 가능하게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스터를 사용하실 때는 뭐 처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고 지금 로스팅을 할 건데 165도까지 제가 떨어뜨렸다가 진행을 할 거고요. 보면 네, 지금 현재 온도가 안 보이구나. 이걸로는 네, 이렇게 되고 지금 가스값이 0으로 꺼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되고,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온도까지 떨어뜨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로스팅을 시작을 할 거고, 투입을 하면서 화력이랑 배기값을 바꿀 거예요. 지금 배기값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165도가 이제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불을 켜고 여기 이제 할 수 있는 최대 미니멈 화력으로 제가 시작을 할 겁니다. 미니멈 화력으로. 예열은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화력으로 진행을 해야 드럼이 과열된다거나 뭐 그런 게 없이 딱 제가 원하는 온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딱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175도 투입을 할 건데 170 한 2, 3도가 됐을 때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렇게 되면 지금 화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화력 조절은 요 게이지로 하는 건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올라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화력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이제 이렇게 로스팅이 진행이 되고요. 처음에 차가운 커피가 들어갔을 때 터닝 포인트, 이제 반등점이라고 하죠. 반등점을 지나게 되면 그걸 터닝 포인트로 TP라고 여기에 이제 찍히게 될 거고요. 한 1분 가량 됐을 때 이지스 지금 1.2kg는 그 정도 됐을 때 TP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팅을 할 때 화력 조절은 되게 미세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로스터를 쓰시던 간에 화력 조절을 크게 하면 갑자기 화력이 부족하게 된다거나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화력 조절은 조금씩 상황을 봐가면서 해주시는 게 로스팅의 뭐 포인트라고 하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빨간색 그래프가 에어값, 이 초록색이 빈 온도예요. 그리고 주황색 그래프는 이 에어 값에 대한 ROR 값이, 에어 온도에 대한 ROR 값이 주황색 선이 되고요. 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빈 온도에 대한 ROR 값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ROR 값들을 잘 보면서 로스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네.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조금 둔하게 나오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보기 편하게 제가 좀 설정 값을 해놔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 모든 로스터에 꽂혀 있는 이 온도계 특성상 온도가 정확하게 찍히는 거는 2분에서 3분 사이가 지나야 정확하게 찍힌다고 뭐 실험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뭐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로스팅은 수분 싸움이거든요. 수분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을 할지 로스팅 과정 중에 그 값들을 이런 수치에서 예상을 하면서 로스팅을 하게 되는 거고, 수분이 가장 많았을 때랑 배출 직전 이제 내가 로스팅할 때 가장 적은 값의 수분율이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그 값에 대한 뭐 수분율에 대해 맞춰서 화력 조절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력 조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벤트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이벤트 버튼 눌렀다고 1이라고 버튼이 떠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내가 화력 조절을 어떻게 했다, 화력 조절 값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놔야 뭐 다음번에 봐도 내가 화력 조절을 어디서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화력 조절은 정말 미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만 뭐 바꿔도 뭐 확연하게 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로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스팅 하실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쭉 진행이 되지요. 네. 우리는 로스팅할 땐 요 그래프도 봐야 되고, 뭐 여기 있는 수치들도 잘 보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촬영 때문에 불을 끄고 조명을 켜고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화력값이 잘 안 보여서 가스값이 자꾸 인상을 쓰게 되는데, 지금은 화력값이 처음과 다르게 요만큼 변하게 됐고요. 네. 여기가 더 좋네. 네. 변하게 됐고, 저는 화력을 조절을 제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해가면서 로스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로스팅에 가장 뭐 저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일단 커피는 클린 컵이 잘 나와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뭐 다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라 플레이버에 막 집중을 해서 로스팅을 하시면 뭐 어쨌든 잘 볶이면 플레이버도 잘 나오고 커피가 잘 뭐 되니까 상관없는데,
결국은 클린컵하고 스윗니스가 잘 나와야 좋은 로스팅이 됐다고 보면 되고, 로스팅 전에 좋은 생두를 잘 고르셔야 돼요. 이게 로스팅 문제인지 생두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스팅을 할 때는 일단 좋은 생두의 이미 정해지면, 뭐 거기서 이제 안 좋은 맛이 나오면 로스팅 문제가 되는데, 생두가 이상한 걸 쓰면서 로스팅 문제로만 잡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네. 뭐 생두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뭐 유용하지만, 결국은 어떤 커피를 쓰시기 전에 무조건 샘플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커피가 좋은 생두인지 안 좋은 생두인지는 뭐 내 기준에 맞게 체크를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조건적이에요, 그거는. 뭐 샘플 로스팅을 해보시고 생두 평가가 되면 그 다음에는 꼭 프로덕으로 한번 더 볶아보셔야 돼요. 샘플링 했을 때랑 조금 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 로스팅도 꼭 진행을 같이 해주셔야 좋은 생두를 고르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화력 조절을 되게 잔잔바리로 여러 번 하면서 진행을 해요. 네. 일단 데미지를 먹으면, 열에 대한 데미지를 먹으면 뭐 라이트하게 볶았든 다크하게 볶았든 쓴맛이 나와요. 쓴맛이 나오게 되면 그건 일단 탔다고, 뭐 어느 부분인가 탔다고, 데미지를 먹어서 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안 돼요. 뭐 단맛이 어찌 됐든 뭐 타면서 뭐 진행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타면 그거는 부정적인 거라 절대 태우면 안 돼요. 태운 커피를, 그러니까 이걸 좀 무서운 말인데, 탄 커피잖아요. 이게 뭐 커피가 약간 목재랑 비슷한 것 같아서, 탄 커피를 물로 내리게 되면 그게 제 생각엔 양잿물이거든요. 그거를 탄 커피를 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남한테 파는 거고, 또 잘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떫은 맛이 나오면 열이 덜 들어간 거나 안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떫은 맛에 대한 대부분 관대함이 있는데, 일단 떫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떫은 맛이 나왔다, 근데 플레이버가 나왔다, 며칠 안 갈 거예요. 열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금방 상미기간이 엄청 짧을 겁니다. 제가 1팝을 놓쳤어요.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 정도에서 터졌는데, 이렇게 바꾸면 돼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되면 배출을 할 건데, 잘 보셔야 돼요. 배출 포인트는, 그러니까 한 가지 생두를 새로 로스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뭐 항상 볶는 프로파일에 맞춰서 배출 포인트를 여러 개를 잡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커피가 가장 베스트로 나오는, 포인트가 커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잡아 주셔야 돼요. 그거를. 화력 조절은 배출 직전까지 해주셔야 돼요. 1팝이 터졌다 그래서 뭐 화력 조절을 끝내는 게 아니라 배출 직전까지 화력 조절은 해주셔야 돼요. 로스팅이 끝나면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로스팅이 끝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배출 직전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들 뭐 보시는 디벨롭 타임 뭐 상대적인 거니까 뭐 굳이 막 이걸 절대값으로 보시면 안 되고, 디벨롭 타임을 꼭 몇 프로 가져가라가 아니라, 뭐 비슷한 배치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같은 라미나를 1.2kg 요런 프로파일로 볶았을 때 비슷하게 한 14% 정도 나오는 게 맛이 좋았으면,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비슷한 맛이 나올 거고, 뭐 근데 뭐 굳이 뭐 브루잉은 뭐 몇 프로, 에스프레소는 뭐 꼭 몇 프로 이런 건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저장을, 컨트롤 C를 눌러서 파일명을 하신 다음에 저장 들어가셔서
네, 어딨냐? 로스팅. 이지스터 프로파일 2019년 다른 컴퓨터로 계속 하다가 이제 새 컴퓨터니까 여기다가 3월 원래 제 컴퓨터로 여기다가 파일명을 이렇게 붙여서 해주면 돼요. 로스팅 끝나면 다시 저는 배기값을 닫고 시킬 겁니다. 똑같은 루틴으로 로스팅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최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